안녕하세요. 주피질입니다. 오늘은 DSLR ISO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도 앞으로 ISO 외에도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더 있을 거예요.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DSLR을 설명을 할 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요 3가지 중에서 보통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냥 ISO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ISO는 감도를 뜻하는데요. 감도라고 하면 뭔가 알 듯 모를 듯 하지 않습니까? 감도. 친구가 감을 먹고 있길래 제가 가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감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자, ISO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감도에 대한 부분,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은 뒤에서 잠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ISO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O는 휴대폰에도 있고 DSLR에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라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배우면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ISO 수정하는 방법, ISO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제 영상 카메라를 사면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어떻게 찾아서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모르시겠으면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휴대폰에서는 여기 보시면 휴대폰에서 카메라 앱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를 눌러보셨으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 모드라고 있어요. 이 프로 모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ISO가 여기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ISO를 원하는 위치에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휴대폰은 들어가시면 되고 DSLR은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적어놓듯이 DSLR ISO 바꾸는 방법 찾아보시고 휴대폰에도 ISO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ISO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일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나요? 자, 어려우면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우리는 100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휴대폰에서는 50이라고 써 있습니다. 휴대폰은 50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 DSLR은 1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1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외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이시죠? 곱하기 2, 100에서 200, 200에서 400, 곱하기 2, 2배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텐데, ISO가 감도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ISO가 감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도의 사전적 의미는 필름이나 인화지가 빛을 느끼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외부의 자극이나 작용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ISO 수치는 DSLR 카메라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100부터 25,600까지 지금 적어뒀는데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 중에는 밑으로 50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20만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거는 보편적인 카메라들이 12,800에서 25,600 저렴한 카메라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6,400 정도까지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이상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최근 카메라들은 25,600까지 써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감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감도는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필름이나 인화지가 빛을 느끼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다들 학생 때 한 번쯤은 맞아보셨죠? 혹시 안 맞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신 착하신 분, 패스. 자, 학생 때 엎드려 뻗쳐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으면 엄청 아프죠. 그리고 엉덩이에
몽둥이 자국이 선명하게 생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맞고 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백해서 돌아가죠. 자, 내 자리로 백해서 돌아가면 선명한 자국이 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ISO는 100이 가장 선명합니다. 백해서 돌아가면 선명하다. 100이 선명하다. 말도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100이 선명하다. 이건 외우시고요. 100이 선명하고 ISO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여기서 제가 신박한 설명이 나올 거로 기대하셨다면 오산입니다. 100이 가장 선명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자, 감도가 느끼는 게 선명하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선명하지 않다입니다. 선명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으면 노이즈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00으로 가면 감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25,600으로 가면 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위나 그 아래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감도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감도가 낮으면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도가 높아지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의미이죠. 노이즈는 확대를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서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도가 높으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노이즈가 생긴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ISO를 감도가 낮은 경우 100으로 놨을 때하고 25,600으로 놨을 때의 차이는 밝을 때, 낮에는 100으로 찍는 게 좋고요. 어두울 때는 3200에서 6400 이상 적정하게 놓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이 있을 때, 피사체가 있을 때 명확하게 찍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감도가 높은 경우는 선명하지 않게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밀함이 조금 부족하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낮은 감도의 경우 예외도 있으니 100은 저녁에 찍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요거는 천천히 배워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배우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100으로 밤에 찍을 수 있는 경우 그거는 다른 것과 결합이 돼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다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감도로 찍을 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오늘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ISO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낮, 날, 밤, 노. 낮에 ISO를 높이면 색이 날아가고 밤에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생긴다. 낮날, 밤, 노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진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ISO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직접 먼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남산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고요. 니콘 D5200 F8 셔터 스피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빨갛게 네모칸을 쳐놨죠. ISO 부분만 변화가 생길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ISO 100으로 찍은 겁니다. 낮에 찍었죠. 200으로 찍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100이고요. 200입니다. 100은 하늘이 환한데 200부터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하죠. 나무의 색깔도 살짝 밝아졌습니다. 남산 타워의 저 중간
하얀 부분도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ISO를 400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하늘은 진짜 안 보이네요. ISO를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위에 건물 모양도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색깔이 거의 연두색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하나 더 1600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화면이 하얀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32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거의 안 보이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3200까지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6400이나 하나 더 올라가서 6400이나 12800이 됐다면 아마 하얀색 백지로 나왔을 겁니다. ISO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나왔지만 이게 저녁에 찍게 되면 노이즈가 엄청 생깁니다.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분들 중에 노이즈가 좀 생겼네요. 사진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저녁에 찍어서 그런지 ISO가 좀 높은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노이즈가 많이 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낮이라 조금 덜 느껴지는 거죠. 이 밤에 노이즈가 낀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ISO가 낮아질수록 사진이 진하다, 선명하다. 선명하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네, 일단 자, ISO 수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ISO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를 배우다 보면 앞으로 스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탑이라는 건 그냥 명칭이에요. 한 계단 올라갔다, 두 계단 올라갔다, 이런 한 계단, 두 계단, 어떤 계단 같은 이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ISO 100이 ISO 200으로 자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 한 개 올라갔죠. 그러면 원스탑 움직였다고 합니다. 또 ISO 200에서 ISO 100이 됐다면 200에서 100이 됐다면 마이너스 원스탑이야,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냥 여기도 한 스탑 아래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800이 200이 되었다면 800이 200이 되었다면 두 스탑 아래로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이 6400이 되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탑 올라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어딘가에서 스탑이라는 표현이 쓰인다면 ISO만이 아니라 조리개, 셔터 스피드 전부 스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개씩 움직였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어딘가에서 스탑이라고 나온다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혹시 사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사진을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피사체를 하나 정하세요. 꼭 남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는 몰에도 상관없습니다. 피사체를 하나 정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100, 200, 400, 800, 3200, 6400이나 12800까지 해보셔도 좋고요.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ISO만 바꿔서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숙제는 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는 것과 눈으로 보고 익히는 거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ISO는
감도를 의미한다. 감도가 낮은 것은 선명하고 감도가 높은 것은 노이즈가 낀다. 그리고 오늘 꼭 해봐야 될 거는 카메라와 휴대폰에서 ISO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찾아본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ISO를 변경하면서 사진을 촬영해 본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ISO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